내가 색깔이 다르다던가 위치가 다르다던가 크기나 모양이 다를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목욕탕에서조차 머리카락으로 가슴을 가린다던가 아니면 수건으로 이렇게 가슴을 가리고 씻으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센치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유륜의 전체적인 폭이 넘으면 유륜이 크다라고 봐요. 유두는 그 안에 3분의 1인 직경이 넘게 되면 조금 유두가 크다라고 느끼게 돼요. 우리가 유두라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유지하면서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구주영입니다. 우리 PD님은 예쁜 가슴은 어떤 가슴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쁜 가슴은 적당히 좀 사이즈가 큰 가슴 아닐까요? 이제 보통 일반인들한테 어떤 가슴이 예쁜 가슴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쁜 가슴을 적당한 볼륨, 어느 정도 이제 개인의 취향을 좀 반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엔젤형 가슴이라고 하죠. A컵, 즉 글래머러스한 C컵이나 D컵 정도 아니면 이제 거유라고 할 수 있는 뭐 F컵, G컵 이 정도 되는 가슴들을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취향을 타는 거고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슴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슴에서 유독 색깔이 진한 유두하고 유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점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슴 수술에 있어서는 유두 유륜이 그 사람의 가슴에 얼마나 잘 어울리고 예쁜지에 따라서 직감적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유두 유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유두 유륜일 때 어떤 방법으로 교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유두 유륜이라는 게 우리가 탈의를 했을 때는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노출이 주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두나 유륜도 상당히 예쁜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에 비해서 내가 색깔이 다르다던가 위치가 다르다던가 크기나 모양이 다를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검색을 했을 때 유두 유륜에 대한 수술 경험이라든지 수술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나는 이걸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신 경우 많아요. 저희 병원 찾아올 때까지 환자분들이 목욕탕에서조차 머리카락으로 가슴을 가린다던가 아니면 수건으로 이렇게 가슴을 가리고 씻으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에 점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옅은 갈색인 사람이 있고 입술색도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두 유륜도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어떤 편견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수유를 해야지 색깔이 진해진다. 그리고 여자들이 출산을 하거나 수유를 하고 나면 유두가 커진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출산 수유 이전이라고 하면은 유두가 다 작고 분홍색이어야 된다. 이상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분홍색이 아니고 원래 난 사춘기 때부터 유두 유륜이 많이 컸거나 유륜이 많이 늘어졌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수유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이신 분들은 이 사회의 편견에 대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눈이 아름답냐, 어떤 눈의 각도가 아름답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것처럼 그게 오래된 데이터들이 쌓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센치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유륜의 전체적인 폭이 5cm가 넘으면 유륜이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유륜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예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유륜이 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예외가 있는 거는 가슴이 내가 F컵이나 G컵처럼 이렇게 큰 경우에 있어서는 내 가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유륜이 4.5cm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거대 유륜이라고 또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율로 얘기했을 때는 전체 가슴 직경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게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센치로 했을 때는
4.5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유륜이 크다라고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또 3분의 1인 유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유두는 그 안에 3분의 1인 직경이 1.5cm가 넘게 되면 조금 유두가 크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높이도 마찬가지로 1cm가 넘게 되면 높이가 높다라고 느끼게 되고, 1cm가 실제로 더 튀어나와 있을 경우에는 속옷에도 쓸리고 우리가 씻으면서도 쓸리고 하면서 오히려 그 자극 때문에 유두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사실 센치를 말하지 않아도 환자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두가 유두 센치만 재서는 1cm도 안 돼. 근데 내 유륜이 너무 작아. 그래서 유륜보다 유두가 튀어나오게 되면 유두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유두의 방향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유두의 방향은 정면이나 살짝 위쪽을 보고 있을 때 더 예쁘고 건강하다라고 느끼게 돼요. 네, 근데 색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밝은 색을 선호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형외과 교과서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색상이 아름답다라는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종별로 색깔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유두의 색깔은 생각보다 우리가 교과서나 어디서 너무 진한 유두가 예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요. 유두는 사실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인 것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유두라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수유, 그리고 하나는 성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두가 적절히 돌출돼 있어야 아이가 물 수도 있고요. 또 유두가 적당한 사이즈로 적당하게 돌출돼 있을 때 성생활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유지하면서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두에 대한 고민들도 정말 많으신데, 함몰 유두 꺼내드릴 수가 있고요. 거대 유두는 축소할 수가 있고, 늘어진 유두는 타이트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갈라진 유두는 모아서 묶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두의 모양, 사이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두가 정말 빨려 들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편편 유두 같은 경우에는 유두가 없어 보이는 경우거든요. 그 유두의 새로운 컨투어링을 하는 것까지 유두에 있어서 그 많은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륜에 있어서는 유륜이 너무 늘어졌다던가, 그리고 유륜이 너무 크다던가 할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유두와 유륜 경계 부위의 흉터를 숨기면서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륜이 클 때 축소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니까 유륜이 이만하다 그러면 유륜의 바깥쪽에서 남는 조직을 잘라내는 수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륜의 바깥쪽에서 유륜을 잘라내면 결국에는 유륜의 그라데이션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유륜의 사이즈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유륜이 너무 도장 찍은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유륜 바깥쪽으로 흉터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재발할 경우에는 흉터 쪽으로 유륜이 다시 크게 넓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유두유륜으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좋게 해드릴 수 있을까, 흉터가 없이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서 만든 방법이고요. 대부분의 수술을 제가 개발한 꽃잎 모양 수술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왕각 모양 패턴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을 원래 자연스럽게 있는 유두유륜에, 그리고 이제 아예 유두유륜에 경계가 없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면 새로 만들어질 자연스러운 유륜 경계에다가 그 흉터를 숨겨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지금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유두유륜에 대한 컴플렉스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흉터로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이 방법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혈류를 잘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감각도, 유선도 잘 보존을 해야 되고, 목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졸라매지면은 여기가 당연히 우글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 우글거림을 가장 자연스럽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봉합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유방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이 무게감을 다시 유륜을 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또 견고하게 봉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 부분 까다롭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술 과정과 디자인 이런 것들이 까다로운 거에 비해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이나 수술을 경과는 굉장히 편안해요. 수술하고 나서 환자 눈에 보이는 실밥은 유두를 따라서 조그맣게 생긴 실밥 몇 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이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 환자분들의 경과를 제가 관찰을 하면서 계속 더 좋은 방법, 더 안전하고 더 견고한 방법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법이다 보니까 저도 애정이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방법으로 웃는 환자분들 보면 그게 의사로서 보람이죠. 오늘은 유두유륜 성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주변하고 고민을 좀 공유하기도 어렵고 속이 많이 상하고 그런 부분이 유두유륜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고 내가 유두유륜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속상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개선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은 유두유륜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또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